안녕하십니까. 두근두근 홍닥터 이기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이상지질 혈증이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왜 위험한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제가 넘어갑시다 하고 넘어왔어요. 그거는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기초 지식을 쌓은 다음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래서 넘어갔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기운 빼지 않기 위해서 쭉쭉쭉 넘어가고 있고, 오늘은요 또 조금은 쉬운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어려울까요? 한번 보죠. 근데 뭘 할 거냐면요, 이상지질 혈증에 오늘은 치료와 예방을 뭉뚱그려서 할 겁니다. 왜? 이거를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상지질 혈증을 도대체 예방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약물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식이요법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는지,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질 혈증을 치료를 할게요 라고 했었을 때는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림 볼까요? 보시게 되면 먼저 도대체 나한테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거기서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파악을 해서 나한테 고칠 수 있으면 그것부터 고치게 되면 이상지질 혈증이 안 온다. 너무 좋겠죠? 그래서 위험 인자부터 파악을 해서 교정하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 약물 치료도 해줘야겠지요. 그리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약을 써가지고 할지, 실은 이 부분은 의사들이 하는 영역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홍닥터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어렵지 않아요. 저하고 조금만 들어가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이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질 혈증은요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바로 식이요법하고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개괄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험 요인. 도대체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은 어떤 경우에 잘 생길까요? 먼저 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은요 오히려 더 잘 생긴대요. 그리고 이게 있게 되면 고지혈증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돼요. 자, 나머지 위험 요인들 하나씩 볼게요. 먼저 여기 보면 되게 기름진 음식 있죠. 삼겹살 같은 이런 기름진 음식도 고지혈증을 유발하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하나, 이렇게 폭식을 하는 거, 과식을 하는 것도 역시 고지혈증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뚱뚱해 비만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뚱뚱한 것 자체도 고지혈증 유발을 하게 되고, 또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고지혈증에 있는 가족력, 온 식구들이 고지혈증이 있게 되면 역시 고지혈증은 잘 생기게 됩니다. 또 담배를 펴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술을 마셔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는 반드시 삼가해야겠죠. 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매일 누워 있을 때 빈둥빈둥한 운동 부족인 상태에서도 고지혈증은 잘 오게 되고요.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나이를 보고 가는 것도 고지혈증은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이때도 고지혈증은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오는 스트레스 저리 가라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되도록이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그런 삶의 태도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앞서서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경우에 고지혈증이 잘 오는지. 근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심장병이 위험하다는 인자를 몇 개만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린 인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상지질 혈증을 치료를 하게 되는 위험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위험 인자는 5개입니다. 몇 개? 5개. 5개인데요.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나이가 들어갔어요. 남자가 45세 이상이라든지 여자가 55세 이상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젠 심장병이 잘 걸린다라는 위험인자가 되는 겁니다. 나이 먹는 것도 서럽지만 나이 자체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요, 우리 가족 중에 혹시나 관상동맥 질환이 빨리 발생한 가족은 없을까라고, 이런 경우에도 하나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되는데, 남자가
친척 중입니다. 친척 중에 남자가 55세 미만 또는 여자가 65세 미만에서 발생한 부모 형제들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때는 역시 관상동맥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 포함이 되게 돼서 이것도 위험인자가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위험인자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 자체도 이것 자체도 위험인자가 됩니다. 저는 혈압약을 먹는데요. 그럼 위험인자에서 빠집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혈압약을 드셔도 이미 고혈압이 발병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험인자는 담배입니다. 흡연을 하는 것도 위험인자가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 즉 청소부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 낮다라고 했었을 때는 4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보다 낮을 때, 이럴 때는 위험인자가 돼서 이렇게 다섯 가지 위험인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 역할을 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요, 아까 제가 60 이상이 되면 제가 이 정도면 괜찮네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만약에 60 이상이 되는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내 위험인자가 3개였어요. 근데 저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한 70 정도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를 뺍니다. 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심혈관 질환을 나타내는 위험인자는 5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거를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요 제 머릿속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의 숫자에 따라 가지고 여기 봐봐요. 위험인자가 1개냐 2개냐 또는 여러 개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아까 치료는 제가 LDL 콜레스테롤을 목표로 한다 그랬고 LDL 콜레스테롤 치료하는 목표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위험인자가 1개 이하일 때는 저위험군에 속하게 되고 이때는 LDL이요 160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160 이하로만 유지가 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험인자가 2개가 됐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47세 되는 남성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2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2개 이상 되게 되면 이때는 중등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중등도로 올라가게 되면요 더 이상 160이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가 조절을 잘해서 130까지는 떨쳐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요 내가 당뇨병이 있잖아요. 당뇨병이 있게 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100 이하로 떨쳐야 되는 그런 조건에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상동맥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들, 즉 이 뇌경색증이라든지 또는 여기 우리 경동맥 목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든지 또는 말초동맥 질환, 이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든지 복부대동맥류, 이 배로 가는 혈관, 이 복부대동맥류는요 제가 고혈압 편을 참조를 하시게 되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또는 당뇨가 10년이 넘었다 라고 했었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을 더 우린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70까지 떨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더 낮아서 70까지 떨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상동맥 질환, 즉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이 발생을 하게 되면 더 떨쳐라. 그래서 심지어 55까지 떨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목표치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는 앞서서 된 내용들과 합쳐보면 어렵지 않게 나는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지진 혈증 기준이 또 나오네요.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160이 좋냐 130이 좋냐 100이 좋냐 말하기 어렵다. 왜냐? 앞서 표에서 보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기준이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나는 160 미만으로 떨쳐야 되는데 약을 쓰다 보더니 한 100이 됐어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이렇게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앞서서 이미 다 나왔죠. 우리 위험인자들은. 담배 피우면 담배 피지 마라, 술 마시면 술 마시지 마라,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면 치료해줘라.
그리고 빈둥빈둥 놀지 말고 운동해라. 그것도 말씀드렸고, 비만하지 않게 뚱뚱해지지 마라.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먹는 음식은 싱겁게 드시면서 채소하고 생선을 충분히 섭취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채소하고 생선에가요 오메가3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중성지방을 낮춰주는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충분히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겁게 생활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쉽지요. 저도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날마다 우리 애기들 힘들게 하고 우리 학생들 힘들게 하고 환자들 안 좋아지고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아라.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식사요법으로 한번 와볼게요. 그럼 도대체 식사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실은 골고루 잘 드셔야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들어있는 음식들을 드셔야 됩니다. 뭐 고탄, 저지, 탄수화물은 많고 지방은 적은, 이게 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음식편 제가 그 옛날에 그 헬스 트레이너와 같이 찍었던 영상이 있거든요. 또 우리 헬스 트레이너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음식은요 적절하게 먹어야 됩니다. 한쪽에 치우치는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전체 에너지의 65%, 지방은 30% 이내로 섭취를 하게 되고, 또 지방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불포화 지방산을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렵죠? 이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남겨놔야지 어떻게 다 한답니까? 그리고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어렵지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 외웁니까?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상지질 혈증을 위한 건강한 식단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내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기름기가 엄청 많은 피자, 햄버거 계속 먹일 거 아니잖아요. 물론 치킨도 주지만 치킨 한두 조각 주고 안 줄 거잖아요. 주로 이렇게 야채류 또는 뭐 밥에다가 된장국 이렇게 먹잖아요. 하지만 된장국 좀 싱겁게, 이런 음식들이 바로 이상지질 혈증의 가장 이상적인 음식이다. 즉 내 아이에게 줄 음식을 주게 되면 본인의 이상지질 혈증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식단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동요법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면은 뭐 살도 빠지고 또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태우고 가는 거 좋잖아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은데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또는 저항성 운동, 유연성 운동 모두 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산소 운동을 잘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은요 중등도 운동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중등도 운동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했었을 때요, 제가 운동편에서 따왔습니다. 여러 가지 학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중등도 적당한 운동량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운동의 강도는요 자기의 최대 심박수에서 60에서 80%로 하는 게 이게 적정 운동, 즉 중등도 운동이다 말하게 되는데, 최대 심박수는요 220이라는 숫자에서 나이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50세 남성이다 라고 했을 때는 220에서 50을 빼게 되면 170이 되지요. 그리고 이 170이라는 숫자에 60에서 80을 하게 되면요 102에서 한 140개, 즉 맥박수가 140개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중등도 운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운동은요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규칙적으로 하시고, 방법은 30분에서 60분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정맥이 있어요 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5번 정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요. 날마다 운동하는 것, 날마다 흔히 우리가 데일리 운동한다 그러는데, 날마다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 하루 이틀 정도는 건너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이상지질 혈증을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먼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없애자, 약물도 해보자,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적절한 자기 예방을 같이 해주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음식요법, 식이요법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높고 어떤 음식들이 콜레스테롤이 낮은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상지질 혈증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밌겠지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